네, 그러면 트랜지스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일단 PN 접합 다이오드에 하나를 더 붙인 거죠. PN 접합 다이오드에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추가로 붙인 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PNP형이 있고 NPN형 트랜지스터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트랜지스터는 이 구조의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뭐로 나누냐면 베이스 영역. 베이스는 뭐냐면 트랜지스터 사이의 중앙이 좁은 영역이에요. 작은 영역이고 베이스와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순방향을 2m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2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B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와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컬렉터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C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2m 베이스 사이엔 순방향을 걸어줘야 되고요. 역방향,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어야 온전한 트랜지스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게 지금 PNP형인데요. 얘가 가운데가 항상 베이스 영역이고요. 어디가 2m인지 컬렉터인지 모를 때는 여러분들 이걸 찾으면 돼요. 어디가 역방향 전류인지 어디가 순방향 전류인지를 찾으면 돼요. 지금 보면 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라는 거 N형이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 셔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역방향이 걸려 있는 거 컬렉터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풀마면 풀마인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PN 순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2m가 돼요. 작동 원리는 그렇죠. 뭐냐면 역방향 전압만 이렇게 걸려 있으면 스위치가 안 내려가고 이렇게 걸려 있으면 우리가 N형에 있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뭐하냐면 여기에 이쪽으로 쏠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P형에 있는 양공들이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이끌려 쏠려 있을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 가운데 뭐가 생겨? 공피층이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전류가 안 흘러요. 역방향 전압일 때는 안 흐르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닫아서 순방향을 걸어주면 이쪽에 있던 양공들이 순방향 전압에 의해서 순방향 전압에 의해서 우리는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전자들과 여기서 뭐가 일어나? 결합이 일어나죠. 결합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베이스 쪽에 전류가 흐르고요. 이게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이 베이스가 좁기 때문에 여기는 양공들은 결합도 하지만 나머지 양공들은 서로 뭐 하느냐?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얘네들은 결합으로 지금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역방향 마이너스 전압에 이끌려서 얘를 통과하고 이쪽으로 막 흐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합보다 대부분 많은 양이 이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때 흐르는 전류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럼 당연히 베이스와 컬렉터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서 베이스가 만나고 컬렉터가 이렇게 만날 거잖아. 그럼 만나서 이쪽으로 흐르겠네요. 그래, 이쪽에 흐르는 게 뭐예요? 2m 전류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베이스와 컬렉터의 전류를 흐르는 값이 뭐랑 같다? 2m랑 같다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은 결합만 시켜주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VB라 그래요. 베이스와 2m 사이의 전압, 오른쪽에 있는 걸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전압이라고 이야기해. VB랑 VBC랑 비교하면 누가 당연히 커야 돼? 얘는 결합만 시켜주면 되고 얘는 나머지 2m에 있는 양공들 다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베이스에다가 뭐를 연결해? 여기다가 마이크를 연결하고 여기다 스피커를 연결해요. 왜냐면 베이스에 비해서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훨씬 더 크거든. 그래서 증폭작용 때문에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전류 증폭률이라는 게 나오죠. 전류 증폭률은 뭐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분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전류 증폭률이에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오른쪽 넘어가자. 트랜지스터를 왜 배우냐면 트랜지스터라는 건 전류 흐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데 얘가 스위치 작용을 해요. 뭐냐면 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왼쪽에서 결합이 순방향에 의해서 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얘는 당연히 뭐하냐? 전류가 안 흐르거든. 근데 제가 순방향 결합에 걸리면서 전류가 흐른다고.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전압을 걸어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면 컬렉터의 전류가 흐르죠. 근데 베이스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컬렉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베이스에 흐르게 하는 걸 기준 스위치로 두고 뭐 할 수 있다? 네, 컬렉터의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위치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본 것처럼 증폭 작용을 해요. 베이스에 흐르는 것에 비해서 컬렉터에 더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신호의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약한 신호를 더 큰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증폭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보면 2m 베이스에 걸린 전압보다 베이스와 컬렉터의 전압을 걸면 양궁의 대부분이 뭐로 움직여? 컬렉터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왜? 얘는 결합을 돼서 흐르는 전류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하니까? 넘어가면서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2m 베이스보다 컬렉터 베이스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는 여기는 양궁들을 끄집어 당겨야 되거든. 얘는. 일단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많이 흐른다?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압도적으로 많이 흐른다고요. 근데 결국엔 얘네 둘이 만나서 어디로 흘러야 돼? 2m로 흘러야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베이스 쪽에 약간의 전류가 흐르게 해도 컬렉터에서 큰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증폭 기능이 사용된다라는 거고, 그때 전류 증폭률이라는 건 우리가 뭐를 계산하느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분해보다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베이스에 마이크 연결하고 컬렉터에 스피커 연결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지금 본 것처럼 우리는 PNP만 봤어요. 근데 문제는 NPN도 나오고 PNP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트랜지스터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느냐? 얘네들이 표시하는 기호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뭐냐면 얘도 똑같이 2m 베이스 컬렉터, 얘도 2m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런 기호로 표현해요. 그래서 가운데는 무조건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가운데가 베이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PNP, NPN일 때 적는 방법은요. 우리가 얘를 똑같이 적고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뭐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화살표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화살표만 가지고 2m 컬렉터, 2m 컬렉터. 화살표를 어떻게 그러면 그리면 되느냐?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처럼 그리시면 돼요. 봅시다. 그리고 어디만 보면 돼? 2m와 베이스 사이에 걸려있는 게 화살표예요. 보면 2m하고 베이스 사이에 화살표를 어떻게 적느냐? PNP일 때는 순방향이 P에서 N으로 가는 거잖아. 얘 신경 쓰지 마. 2m와 베이스만 봐. 여기만 보고 얘가 순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2m에서 베이스로 흐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NPN일 때는 뭐만 봐? 2m와 베이스만 봐. 여긴 안 봐도 돼. 그러면 PN이 순방향으로 흐르려면 어디로 흘러야 돼? P에서 N으로 흘러야 순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베이스에서 2m로 화살표 표시해주면 얘가 NPN, PNP입니다. 화살표만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2m에서 베이스 쪽으로 향하면 무슨 형? BNP형.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 2m 사이로 흐르면 얘는 NPN형이다 라는 거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뒷장으로 갈게요. 네, 트랜지스터에서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게 뭐냐면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거야. 바이어스 전압.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건 뭐냐면 트랜지스터 동작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m와 베이스 사이, 그 다음에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적절히 걸어줘야 하는 전압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2m 베이스 사이에만 잘 걸어주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줬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얘가 바이어스 전압입니다. 원활한 트랜지스터 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걸어줘야 되는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그리고 얘는 보통 VB라고 씁니다. 바이어스 전압이기 때문에. 네. 베이스 전압 단자의 전압이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력대 교류 신호에 플러스 신호에만 반응해 마이너스 신호에는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입력 신호는 진동하는 것처럼 양수도 있지만 음수도 있어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지만 실제로 얘는 플러스 전압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전압은 역방향 전압이에요. 직류 전압으로 따지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얘가 PNP니까 지금 2m 베이스니까 PNP죠? 근데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무조건 전류 방향은 이렇게만 흘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출력이 되는데 반대쪽은 출력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얘를
출력하기 위해서 뭐하냐? 추가로 바이오스 전압을 걸어서 얘의 평균값을 올려주는 거야. 0V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얘네들이 있으면 위에 것만 증폭돼 나오고 아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전부 다 쭉 올리자는 거지. 얘에서 이렇게 진동하도록. 그러면 요것들이 증폭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얘가 걸어주는 게 바이오스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방향일 때는 신호가 전달되지만 역방향일 때는 바이오스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류 신호의 전압에 뭐냐면 직류 신호죠. 직류 신호를 추구하러 트랜짓에 항상 순방향 전압이 직류 전원 신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순방향 바이오스가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방향 우리 걸을 때 이 회로에다가 추가적으로 전원을 걸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잖아. 그때 그래서 활용하는 게 뭐냐? 저항을 활용해서 적어줘요. 저항을 활용해서 적어준다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도 되는데 이렇게 흐르면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저항을 여기다 추가로 공급해서 여기에 베이스와 2m 사이에다가 적절한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이오스 전압입니다. 그러려면 이것부터 가야지. 저항을 이용한 전압 분할.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을 분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랑 똑같아. 물로 따져서 얘가 100m까지 우리가 0m에 있던 걸 100m까지 물을 올려서 이 건전지가 이 100m의 물이 에너지를 여기서 한번 소모, 여기서 한번 소모 이러고서 떨어질 건데 얘를 전압 강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m라는 이 전압, 에너지를 여기서 한번 소모, 여기서 한번 소모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소모하게 되는데 그 전압은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에 비례합니다. 왜냐면 얘에 걸리는 전압은 뭐냐? I1, R1이거든. 얘에 걸리는 R2에 걸리는 전압은 I1, R2거든. I2, R2거든. 근데 직류니까 전류가 서로 세 개가 어때? 같죠? I1이든 I2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 저항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에 걸린 전압은 전체 전압에 뭐냐? R1 더하기 R2분의 뭐만 가져가야 된다? 우리는 R1만큼만 가져가야 된다고요. V2는요. R1 더하기 R2 전체 저항분의 얼마만큼? 내가 가진 저항만큼 가져갈 거라고요. 왜? 내가 가진 저항에 비례하니까. 얘를 활용하면 이제 바이오스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는 컬렉터 2m에 말 그대로 걸려있는 그냥 저항을 표시한 거고요. R1, R2가 말 그대로 뭐 한 거냐면 지금 추가로 우리가 저항을 분류해 놓은 거야. 왜? 이 직류 전압을 바이오스 전압의 신호를 조금 더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VCC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회로를 보면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VCC가 전체 걸려야 돼요. 근데 R1이랑 R2랑 나눠 가져야 되죠. 직렬이니까. 그런데 바이오스 전압은 어디냐? 베이스와 2m 사이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베이스와 2m 사이에 R2가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스 전압은 R1 더하기 R2분의 보다 2m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R2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바이오스 전압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른쪽 넘어서 추가로 문제 좀 풀어볼까요? 네, 다음 그림은 트랜지스터에 연결된 마이크에 입력된 소리 신호가 스피커로 출력되는 걸 나타낸 거래요. A와 B는 트랜지스터 단자이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천천히 그림부터 해석하죠. 얘가 풀마이네요. 얘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마이크가 걸려있다. 오케이, 얘가 뭐다? 베이스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스피커가 달려있다. 얘가 뭐다? 얘가 컬렉터구나 알 수 있네요. 그럼 당연히 A가 뭐예요? 2m 단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고 나서 2m하고 베이스 사이에는 전류가 무슨 방향에 흘러야 돼? 순방향에 흘러야 돼. 풀마니까 이렇게 흐르는 게 맞죠? 제가 지금 화살표 그린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PN일 겁니다. 왜? 2m 베이스 사이엔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니까.
그러면 봅시다. 이제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 전화 걸려야 되는데 PN이니까 얘는 P예요. 그리고 이쪽 회로도를 봤을 때 역방향에 걸려야 되잖아. 그러면 P형에는 뭐가? 마이너스 극이. N형에는 이제 가까운 데는 P형에는 N형, 그 다음에 이쪽에는 플러스 극이 걸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기 있는 양동들이 여기 잡아당겨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기억은 플러스 극이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극이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플러스 극입니다. A는 2m 단자이다. 맞죠? 제가 분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크다 물어봤어. A는 2m고 B는 컬렉터야. 2m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더해줘야 되지. 당연히 2m 컬렉터보단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이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은 P형 바트, N형 바트에 접합해서 트랜지스터 만든 거고요. NPNG, PNP인지 또 모르네요. 그리고 I1, I2, I3 적어서 문제 풀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뭐냐? 지금 봤더니 I1이 여기네요. 잘 안 보네요. I1. 얘가 내려가는 게 I2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게 I3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찾으셔야 돼요. 뭐? 2m 베이스, 그 다음에 컬렉터를. I2가 가운데니까 무조건 베이스죠, 얘는. 좁은 영역이니까 베이스는 금방 찾아. 이민트 컬렉터 찾으려면 뭐를 찾아야 되느냐? 요 전류 보고 찾는 거야. I1이랑 I2가 같은 방향 흐르니까 여기서 I2, 이쪽에서 I1 합쳐져서 I3가 되잖아. 합쳐지는 게 뭐야? 얘가 2m죠. 가운데가 베이스고, 그럼 당연히 이쪽 흐르는 게 컬렉터입니다. 컬렉터. 그러면 됐네요. 얘가 베이스, 얘가 2m, 얘가 컬렉터. 그 다음에 찾으면 되지. 2m와 베이스 사이에는 무슨 방향? 순방향. 근데 극을 봤더니 풀만해. 순방향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m에서 베이스 사이에 흘러야 돼. 반도체는 P, N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앞에도 P겠네요. 그래서 기억. 트랜지는 PNP형이다. 맞습니다. I1이랑 I2 더해서 I3 되는 거 맞죠? 그럼 전류 증폭률을 물어서 전류 증폭률은 뭐분의 뭐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분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I2,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 I1.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트랜지스터 증폭회로 간단히 나타낸 거고 2m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바이어스 전압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2m와 베이스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 2m와 베이스 사이에 바이어스 전압 이거죠? 됐네요. 그러면 봐요. 12V에서 접지가 됐다 그랬는데 접지라는 거 0V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 몇 볼트가 걸려야 돼? 12V가 걸려야 돼. 그 중에서 우리는 이 ER이 가져가는 그것만 찾을 거라고. 바이어스 전압만. 그러니까 바이어스 전압은 지금 전체 12V에서 얼마만큼 가져간다? 6R 더하기 2R 중에 내가 가지는 저만큼 가져간다고. 그럼 8분의 2니까 4분의 1이고 약분하면 3V네. 됐죠? 8, 2, 4 맞네요. 10이 나누기 4는 네, 이 문제도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R1, R2 가변 저항이 V0인 직류전을 연결했는데 여기 직류전을 V0에다 연결했어요. 그림이 좀 너무 안 보일 것 같아서 R1, R2 그 다음에 AB는 가변 저항에 고정되고 P는 가변 저항에 접촉하는 지점 나타내는 거래요. 천천히 풀어보자. 얘가 PNP인지 NPN지 모르잖아. 모르면 이거 보고 찾아야지. 그림을 봤더니 가운데는 베이스야. 얘가 연결돼 있고 얘가 연결되고 여기에 있어. 화살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뭐야? 2m야. 화살표 표시된데 안 돼 있는 데가 컬렉터야. 그러고 나서 베이스와 2m 사이에는 순방향이 흘러야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베이스 2m 순방향이 화살표 표시잖아. 순방향이 되려면 P, N이어야 되죠. 그래야 P에서 N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앞에는 n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PNP가 아니라 뭐예요? NPN이에요. 저렇게 그림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오타네요. 네, 전류가 그냥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전류가 흐를 때 R1에서가 R2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R1은 어디냐면 어디에 달려있어? R1은 여기 컬렉터에 달려있어. R2는 2m에 달려있어. 그럼 R1에 흐르는 건 전류 컬렉터고요. R2에 흐르는 건 2m예요. 컬렉터가 커요? 2m가 커요? 2m가 더 크죠? 전류의 세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R1이 R2보다 크다 맞아 들려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2m와 베이스 사이의 바이어스 전압 물어봤어요. 2m와 베이스 사이의 바이어스 전압은 이 P를요 A에 접촉할 때보다 B에 접촉할 때가 더 크대요. 무슨 얘기냐면 A에 접촉할 때는 얘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접촉하면 지금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냐? 여기가 컬렉터하고 베이스예요. 그럼 2m와 베이스 사이는 어디야? 여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가 지금 A 접촉했을 때 걸리는 바이어스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B에 접촉했다라는 건 이 가변 저항의 어디쪽? 오른쪽에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걸린 바이어스 전압은 이만큼의 바이어스 전압이야. 왜? 얘가 여기에 2m가 걸려있고 여기가 베이스니까. 그러면 봅시다. 바이어스 전압이라는 건 전체 저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길이죠. 전체 길이라고 따지면 돼요. 왜?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니까. 그것분의 위의 양이 얼마냐, 위의 양이 얼마냐 이거인 거지. 아래는 같을 거고요. 위의 양은 앞이 커요, 뒤가 커요? 앞이 더 길이가 길잖아. 그러니까 A에 접촉했을 때가 B에 접촉할 때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저항은 길이에 뭐하니까? 비례하니까. 축전기는 반대지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볼까요?